자, 다음은 이제 상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 분석은 correlation analysis라고 해가지고 두 개 이상의 변수들과의 관계를 이제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 분석은 이제 변수의 형태가 이제 범주형 형태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어떤 이런 분할표, 컨티전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분할표를 통해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연속형인 경우에는 우리가 산점도를 이용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성별과 이제 흡연 유무의 관계를 알고 싶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대략 한 14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있겠고, 각 응답에 따라서 이렇게 분할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은 흡연을 한 예스라고 한 사람 중에서 남성이 50명, 여성이 20명이고요. 비율로 보면은 남성은 60명 중에 50명이 담배를 핀다고 했고, 여성은 80명 중에 20명의 담배를 핀다고 했죠. 자, 이 본 분할표를 가지고는 우리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담배를 많이 핀다는 것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번에는 이제 두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삼성전자 주식과 L전자 주식에 대한 어떤 두 개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산점도를 그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산점도의 결과를 보면은 삼성전자 주식이 시세가 높을수록 L전자 시세도 대략 높은 어떤 이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떤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다음과 같이 분할표라든지 혹은 이렇게 산점도를 통해서 이 두 변수의 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분할표 말고 이 지금처럼 이제 두 변수가 연속형일 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관관계에 대한 정도를 이제 수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분산이라는 개념을 이제 먼저 아셔야 돼요. 이제 공분산은 이제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다음과 같이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코베리언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건 두 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척도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다음과 같이 x에 대한 편차 곱하기 y에 대한 편차에 대한 평균값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코베리언스 xy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코베리언스 x, x는 우리가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얘는 뭐예요? 바로 요거죠. 얘는 뭡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 x의 분산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일반화 시킨 거죠. 이제 x 대신에 우리가 요거를 이제 xy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y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x의 편차의 변화랑 이제 y의 편차를 두 개를 곱해서 평균 낸 거죠. 그래서 만약에 x도 증가하고 y도 증가하는 패턴이라고 한다면, 즉 두 개의 방향성이 같다고 한다면 얘가 양수의 방향일 때 얘도 양수 방향일 수가 있고요. 얘가 감소하면 얘도 감소를 한다면 얘가 음수일 때 또 얘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분산 값이 최종적으로 양수 값을 가지면은 x와 y의 두 개의 방향성이 두 개가 동일하다고 보는 거고, 만약에 코베리언스가 음수다라고 하는 것은 뭐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서로 다른 방향을 특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x가 1, 2, 3, 4, 5로 증가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y 값도 10, 20, 30, 40에서 50으로 증가를 해요. 두 개의 지금 방향성이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5, 4, 3, 1 감소할 때 y 값도 50, 40, 30, 20, 10으로 감소하는 동일한 방향의 패턴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요거를 공분산을 구하기 앞서서 각각의 편차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x의 평균은 뭐가 될까요?
계산을 해보면 얘는 3이 되고요. 요 y의 평균은 30이 될 겁니다. 따라서 각 편차를 구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로 표현될 수가 있고요. 자, y의 편차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0, 10, 25로 표현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걸 두 개를 곱합니다. 두 개를 곱하면 얘는 40, 얘는 10, 0, 10, 40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들의 평균 낸 게 바로 이 공분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50에 100. 100을 5로 나눈 거니까 20이 바로 공분산 값으로 산출된 거죠. 자, 어찌 보면 얘가 양수 값이죠. 플러스 20이죠. 그렇기 때문에 x와 y의 두 개에 대한 방향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게요. x가 증가할 때 y를 보니까 어때요?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반대로 y가 증가할 때 x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이때 공분산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예상한 건데 아마 공분산 값이 음수로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차를 구해 보면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가 나오겠고요. 요거는 이제 20, 10, 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자, 이걸로 양면을 곱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0, 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0이 돼서 요것들의 평균은 바로 마이너스 20이 됨으로써 이처럼 공분산 값이 예상대로 음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베리언스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두 변수 간의 어떤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척도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두 변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면은 그때는 이제 공분산 값도 이제 플러스가 됨으로써 두 변수의 증가와 감소 방향이 일치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음의 상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두 변수의 증가와 감소 방향이 반대인 경우를 뜻합니다. 공분산이 아마 음수가 나오겠죠. 만약에 공분산 값이 만약에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다면 아마 x가 증가하던 y가 증가하던 서로 증가하는 패턴이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두 변수가 서로 독립이다. 그러면 이제 공분산이 0은 맞아요. 이거는 맞는데 요거는 틀려요. 즉 공분산이 0이라고 해서 두 변수가 서로 독립이지는 않습니다. 이거 되게 좀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 공분산이 0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관계가 없는 뭐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분산은 선형적인 패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선형적인 패턴을 만나더라도 공분산이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냅니다. 근데 비선형이라고 해서 x와 y의 관계가 서로 독립이라고는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U자 이런 U자 형태이더라도 이걸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증가하는 패턴, 요거는 감소하는 패턴으로서 x, y가 서로 관련이 없다고, 서로 독립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점을 이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공분산도 구하고 산점도도 그려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요런 값을 갖는다라고 이제 산점도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공분산의 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변수 간의 어떤 척도를 이용하기에는 아주 큰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공분산은 단위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x는 1, 2, 3, 4, 5예요. y는 단위가 미터로서 10m, 20m, 30m, 40m, 50m예요. 근데 밑에를 봤더니 얘는 x가 1, 2, 3, 4, 5로 같은데, 이번에는 y가 10m가 아니고 cm로 바꿨어요. 즉 그럼 1000cm, 2000cm, 3000, 4000, 5000cm로 바뀌겠죠. 사실은 요 자료나 동일한 자료예요. 동일한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단위 때문에 이게 값이 더 커졌죠. 이런 경우 공분산의 값은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해보게 되면 아까 이걸 구했을 때 얼마가 나왔나요? 20이 나왔죠? 얘도 구해보면은 얘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 2000, 마이너스 1000, 0, 1000, 2000 돼가지고 얘 곱하면 얘가 4000, 1000, 0, 1000, 4000 이렇게 돼가지고 평균이 얼마가 되냐면은 2000이 돼버려요. 그렇죠? 둘 다 플러스 방향은 맞기는 맞는데 이 값 자체를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오로지 방향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분산의 이런 단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보정을 해주냐면은 바로 이 공분산을 구하는데 그 분모에다가 각각의 x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x하고 y가 y의 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게 돼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해서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이걸 low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 다음처럼 corrxy라고 이렇게 표기도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같이 이제 단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low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단위와는 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low의 값이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뜻하게 되는 거고요. low의 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로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어떤 선형관계가 없음을 뜻하게 됩니다. 독립은 아닙니다. 독립은 아니고 선형관계가 없음을 뜻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관계수도 마찬가지로 공분상과 마찬가지로 두 변수의 선형관계만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산점도를 이제 딱 펼쳐봤을 때 이런 겁니다. 상관계수가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떻습니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 아니라 직선이죠. 이럴 경우는 상관계수 low가 1이에요. 0.8일 때 이 정도가 되겠고요. 0.4, 0,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8, 1,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low가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울기가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x하고 y의 관계가 얼마만큼 잘 붙어 있는가, 이제 요거의 정도에 따르기 때문에 기울기와 상관없이 이런 경우는 이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관계수가 0인 경우는 이런 경우들 다 0이 되는 거예요. 즉 선형 형태가 아닌 경우 다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요거는 이제 보통 상관계수 이제 모집단에 대한 상관계수라고 해서 모상관계수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제 표본을 가지고 상관계수를 구하잖아요.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표본 상관계수라고 하고 소문자 r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복잡한데 이거 전혀 복잡한 게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low는 아까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표본에 의한 x 빼기 y를 구할 거고, 그때 이걸 나눠줄 건데 이걸 이제 풀었으면 요거죠. 공분산의 개념은 어떻게 돼요? xi 빼기 x바 yi 빼기 y바를 평균 낸 거죠. 그러니까 i는 1부터 n까지 n으로 나눈 거고요. 이거는 뭡니까? 바로 n인데 이게 표본 표준 편차잖아요. 근데 여기서 표본 표준 편차는 이제 n-로 나눠주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n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돼서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얘가 약분이 돼 버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표본 상관계수 공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공무산에 봤던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무산은 20이었죠. 이거 단위가 이거 미터였던 예제. 이때 이제 x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면 얘는 루트 2가 돼요. 자, 그리고 y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면 얘는 루트 200이 됩니다. 따라서 코릴레이션 어떻게 돼요? 20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200이 돼가지고 얘는 뭡니까? 20분의 루트 400이 되겠죠? 자, 이거는 뭐예요? 20분의 20에서 코릴레이션이 1의 값이 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얘는 어떻게 됩니까? 1일 때 10, 2일 때 20 거의 관계가 붙죠? 그래서 얘는 코릴레이션 1이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에 대한 아까 그 표준 편차는 루트 2라고 했고요. 얘는 얼마냐면은 루트 4의 0이 4가 아니고 루트 2에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이제 구해보면 2000분의 루트 4에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되죠.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1이 되겠죠. 얘도 산점도를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붙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단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개수가 상관계수가 되겠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산점도를 통해서 어떤 관계도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정도, 또 마이너스 1과 1에 대한 범위를 갖는 상관계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상관계수의 추정과 검정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상관계수의 가설은 뭐냐면 실제 모집단의 그 모 상관계수가 0이다. 자, 로우가 0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x하고 y에 서로 선형 관계가 없다는 소리죠. 그리고 대립가설은 0이 아니다 라고 놓을 수가 있죠. 이때 우리가 로우가 0이라는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면은 그때 그게 자유도가 n-인 t분포를 따르고 그때 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똑같이 이제 기문가설 기각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관 분석에 대한 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8월에 어느 평균 낮 기온과 어느 가게 하루 아이스크림 판매량에 대한 어떤 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온을 x라고 놓고 아이스크림을 y라고 할게요. 자, 먼저 산점도를 그리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x축과 y축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여기를 좀 수정을 할게요. 여기가 기온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하겠습니다. 자, 그때 한번 산점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기온이 28도일 때 아이스크림이 27개 팔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기온이 26도일 때 아이스크림이 25개 팔렸고요. 그 다음 기온이 31도일 때 아이스크림이 30개 팔렸어요. 대략 한 요 정도 찍을까요? 그 다음 기온이 32도일 때 아이스크림은 33개 팔렸네요. 그 다음 기온이 29도일 때 아이스크림이 31개 팔렸고요. 기온이 27도일 때 아이스크림이 26개 팔렸네요. 자, 그래 보면은 형태가 이제 이런 형태로 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기온이 높을수록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높게 판단된다는 라고 이제 전체적인 패턴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우리가 선형성에 대한 상관계수를 한번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관계수는 먼저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시그마 i는 1부터 n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7개죠. 7까지 xi에 x에 대한 평균은 29입니다. 29를 해주고 yi 빼기 28.6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에 대한 29의 제곱 또 구해보고요.
1부터 n까지 yi에 대한 28.6에 대한 제곱의 값을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이 값을 구하게 되면은 이 값은 33이 나오고 얘는 5.29의 제곱이 됩니다. 이 값은 7.05의 제곱의 값이 되거든요. 따라서 표본 상관계수 R은 33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 바로 5.29 곱하기 7.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러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바로 0.88로서 거의 1에 가까운 값을 갖네요. 그죠? 높은 상관계수를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과 검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R이 0.88로 우리가 계산이 됐고요. N은 얼마냐면 7이죠. 7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설을 세워야 되는데 가설은 뭐가 돼요? 귀문가설은 로우는 0이다 볼 수가 있고요. 대립가설은 로우는 0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검정 통계량 값은 t분포로 따르니까 이 t0는 바로 루트 n 빼기 1에 곱하기 r n 빼기 1이 아니라 n 빼기 2죠. 2에 곱하기 r에 루트 1 빼기 r의 제곱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루트 7 빼기 2 곱하기 0.88 분의 루트 1 빼기 0.88의 제곱이 바로 검정 통계량 값이 되고 얘는 4.239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p-밸류 값을 구하면 이거는 이제 무슨 분포를 따르냐면 자유도가 7 빼기 즉 자유도가 5인 t분포를 따게 되고 그때 이제 검정 통계량 값은 4.239가 되겠죠. 양측 검정이니까 여기도 4.239.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p-밸류 값이 되는 겁니다. 이 한쪽 꼬리 확률의 값은 얼마냐면 0.0041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때 양측 검증에 의한 p-밸류는 0.041이 두 개 있는 두 개로 곱하면 0.0082가 되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유의 수준 0.05보다 훨씬 작은 값이죠. 따라서 우리는 요 귀문가설 H0를 기각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하면 로우가 0이라는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고 로우가 0이 아니고 우리가 0.88을 유의 수준 5%에서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관문서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쭉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가 통계적 추정과 검정에 대해서 다뤘어요. 우리가 실제로 모집단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샘플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샘플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알고 싶은 그 모수를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때 추정은 바로 이 점 추정이 있고요. 구간 추정으로 나눴었습니다. 구했고요. 자, 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수에 관련된 가설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가설을 입증하는 어떤 그 과정이 검정인 거고 그에 따라서 첫 번째 가설을 세우고요. 그 다음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고 이에 따른 우리가 p-밸류라든지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H0를 기약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검정 통계량이 귀무가설 하에서 계산이 된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상관문석은 우리가 이제 코베리언스로 배웠고요. 근데 코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인지 임인지만 파악할 수가 있고 얘는 단위에 많이 민감하다고 했죠. 따라서 요거에 대한 각각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눠준 코릴레이션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을 갖고요. 1로 갈수록 강한 양의 관계, 마이너스로 갈수록 강한 음의 관계를 갖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코릴레이션 혹은 코베리언스가 0이라고 해서 x하고 어떤 y의 관계가 서로 독립인 거는 아닙니다. x, y가 서로 독립이면 얘는 0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 두 개가 0이라고 해서 얘가 서로 독립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왜냐? 코릴레이션과 코베리언스는 두 변수 간의 선형적인 관계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비선형인 경우에도 0이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보여요. 그러나 비선형이라고 해서 두 관계가 관련이 없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2주에 걸쳐서 확률 변수 통계적 추정과 검정 상관분석을 나갔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지금까지 배운 개념은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본격적으로 그 다음 주부터 회귀 분석을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잘 복습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좀 이따가 이제 R 수업 시간에서 해당 추정과 검정 상관 분석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